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스터 한 잔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스터 한 잔은 이 부스터, 제가 직접 수제작한 부스터를 마시면서 러닝 관련된 혹은 제 개인적인 혹은 채널에 관련된 수다를 떨어보는 컨텐츠인데요. 뭐 수다라고 해봤자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컨텐츠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또 새로운 달이 찾아왔어요. 벌써 9월달입니다. 4분의 3분기에 이제 마지막이 되어 가는데요. 그 9월달 지금 방구석 운동가 디어 채널에 굵직굵직한 컨텐츠들, 계획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드려야겠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에는 소주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주잔 비스무리하게 생긴 찻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짠해볼까요? 영양제도 같이 먹어야지. 정말 술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올해 8월 달까지 어떻게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뭐 올해 입문하시거나 작년에 입문하시거나 한창 이제 열심히 초반에 수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고, 아니면 예전부터 러닝을 쭉 해오시면서 또 한 해의 일환으로서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 또 계시고, 어떤 분들께서는 부상이나 불가피하게 뭐 어떠한 이유로 러닝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회철이죠. 9월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말부터 이제 진짜로 엄청나게 크고 작은 대회들이 진행이 되죠. 그 대회에 대해서 저는 디어라는 사람은 우선 대회를 많이 참가하는 편이 아닙니다. 제가 대회를 참가한다는 것은 제 기록에 대한 도전의 의의가 사실 전 굉장히 커요. 제가 계속 꾸준히 훈련을 해오고 단련을 해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시험, 테스트,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는가를 한번 보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거를 막 대회 자체에 대해서 이 대회 저 대회 참가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써 지금은 다가가고 있진 않습니다. 저도 한창 열심히 단련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다가가는 편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유난이죠. 안 좋게 말해서. 아무튼 그 대회가 포함된 이번 달에 계획을 좀 가까운 시일부터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대회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대회는 이번 달에 제가 참가하는 대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제 대회도 사실 페이스메이커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기록을 도전하는 대회는 아니었죠. 참 웃긴 러닝 유튜버입니다. 자, 우선 원래는 이번 주 중에 온유어마크 알고 계시죠? 경복궁에 있는 러닝 편집샵, 거기를 방문해서 제가 항상 가성비로서 용품을 사용을 하고 채택을 하고 했지만, 저도 뭐 나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대회 때 좋은 의류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또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온유어마크에 방문해서 좀 그런 대회 의류 구매하는 컨텐츠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조금 그 온유어마크 측과 조율을 하고는 있는데, 이번 주에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가능하면 뭐 내일이나 모레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날 뭐 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이런 러닝 편집샵들이 많이 늘어난 게 러너들에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수도권 중심이라 지방분들께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다행히도 그런 러닝 편집샵들이 전부 다 온라인 샵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간접적으로도 구하기 더 힘든 물품을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는 메리트는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바로 어제 그 온유어마크 측에서의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 마라톤 에디션
온라인에서 뭐 2분 컷 났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저는 대회 중이라 잘 몰랐지만 와 이게 장난 아닙니다. 오픈런 대기줄도 길었다고 하고 야, 이게 러닝 붐 이거를 단순 뭐 그런 용품 브랜드 측에서의 어떠한 용품 보급에 대한 그 탓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들도 이제 캐파에 따른 재고 관리에 그런 걸 계산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얘기가 또 딴 데로 셀 뻔했는데 자 그런 컨텐츠가 계획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는 좀 두고 봐 주시고 확정이 된 겁니다. 이건 5일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월화수 이게 진짜 이거는 협찬이나 뭐 제이가 온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알트라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색이 엄청나게 뚜렷한 브랜드예요. 로드러닝화와 트레일 러닝화 혹은 뭐 등산화 등을 보급하는 신발 브랜드인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브랜드가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볼 쉐입 모양이 특이합니다. 보통 발볼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냥 좁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진짜 저희 모양을 떠서 이 발 모양대로 모양이 쉐입이 잡혀 있는 게 특징인 그런 우선 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신발을 추천하거나 신발 관련된 좀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발볼 관련된 이슈거든요. 지금 저희 아시안핏 한국인들의 발 족형이 사실 보통 D라고 하죠. D를 가장 보통으로 잡는데 그 D보다 큰 쪽인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인 서양 브랜드 측에서의 그런 넓은 모델을 지금 뉴발란스나 아니면 일부 소수 모델들 브룩스 정도 이 정도 제외하고서는 발볼 넓으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신발이 진짜 많지가 않아요. 억지로 안 맞는 사이즈를 반업을 하든 1업을 하든 해서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알트라의 발볼이 일반적인 와이드도 있고 엑스트라 와이드급의 그 모델까지도 있다 보니까 발볼러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브랜드로서 제가 컨택을 해봤습니다. 발볼러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도 지금 뉴발란스의 발볼 검사를 할 때 전에 무지해반증 초기 좀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좋은 물건 사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두 번째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로 드롭인데요. 저희가 오프셋이라고 힐 드롭이라고 말하는 그겁니다. 발 뒤꿈치와 앞꿈치의 높이 차이를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요즘 디폴트 값이 보통은 8mm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여기가 예를 들어 40mm면 앞이 32mm 그러면은 40 빼기 32 하면 8 나오죠. 그게 오프셋입니다. 근데 여기는 앞이랑 뒤랑 두께 차이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셋 0mm 제로 드롭 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너무 궁금하죠.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러닝할 때 도움이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런 브랜드가 있고 괜찮다면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이게 러닝화들이 기술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착용감적인 부분만 어떻게 개선이 되다 하더라도 본인에겐 베스트 신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알트라 방문기가 5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기 마곡에 오프라인 매장이 많더라고요. 마곡점을 추천해 주셔서 마곡에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큰 하나의 컨텐츠인데 지금 러너들이든 아니면 뭐 어쨌건 운동하는 분들이건 너무나 이제 호감 브랜드 중에 하나인 데카트론에서 요즘 제가 속보로도 다뤄드렸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엄청 확대를 하고 있죠. 물론 수도권 중심이긴 하지만요. 최근에 29일에 죽전점도 오픈했고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신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는 또 뭐 KD900X LD라는 특수한 모델도 들어가고 트레드밀도 막 디렉스 측 제공을 받아서 설치를 해두고 했더라고요. 제가 거기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선 멀기도 하고 이 6일에 강남점이 런칭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저희 같은 좀 크리에이터나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런칭 파티를 한다고 하셔서 거기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강남점 같은 경우에는 신논현역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러닝 전문 특화 매장이라고 합니다. 매장 자체는 좀 작은 규모인데 거기에 아마 러닝 용품만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러닝에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이라던가, 그래서 저게 정말 기대가 큰데요. 그게 저녁에 있다 보니까 아마 6일 저녁에 방문을 해서 영상이 7일 낮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어준 브랜드가 또 데카트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도 실제로 정말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데카트론 풀세트로 봤었죠? 저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해서 그런 지금 컨텐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일날 일요일에 저번 회차도 굉장히 좀 어떻게 핫했던 대회인데요. 쇼츠로도 다뤄드린 잠수교에서 진행되던 무신사 플레이어와 러너블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러닝 챔피언십 결승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하는데, 단순 그 대회뿐 아니라 러너블 측에서 굉장히 좀 오픈 행사로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행사도 구경하고 그 대회도 구경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참가하신 분들 인터뷰도 해보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뛰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면 저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될 것 같아요. 현장감 있는 영상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으니까 또 한잔 할까요? 영양제는 제가 굉장히 다양한 거 먹지만, 러닝 전에는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C, 그리고 CLA 이런 거 먹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너무 대회 행사만 계획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9일에서 11일 사이에 제가 저번 달에 결국 도전하지 못한 5km 18분대 도전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월말에 큰 행사 이전에 꼭 저는 이걸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큰 제 개인적인 숙제거든요. 그래서 18분대 도전 어떻게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또 날도 많이 풀릴 테고 지금보다 더 쾌적한 환경이 될 테니까 힘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 같은 9월 중순에 신발 리뷰가 2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12일 날 제가 쇼츠로도 소개시켜드렸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신발 브랜드명은 온입니다. 저희가 온러닝으로 부르지만 브랜드명은 온이에요. 어쨌건 온의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라는 최상위 레이싱화를 구매 리뷰할 계획입니다. 원래 좀 컨택을 해서 선행 리뷰가 가능한가 문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선행 리뷰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그냥 방문해서 제가 직접 구매하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당일날 바로 리뷰가 가능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실까지 가야 되거든요. 플린러너 잠실점에서 구매할 계획이다 보니까 좀 먼 길 가야 돼서, 가는 거야 일찍 가면 되지만 오는데 또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당일에 아마 못할 수도 있겠고 13일에나 12일 늦게나 리뷰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뷰가 아무래도 좀 더 사용을 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전달을 드려야지 듣는 분들도 더 신빙성이 생기고 저도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보니까 당일에 하면 좋겠지만 한번 그때 상황을 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로 리뷰할 신발은 이거는 협찬 리뷰입니다. 이게 프로스펙스의 하이퍼러쉬입니다. 사실 국산 브랜드의 거의 유일한 자존심, 희망, 이 정도의 지금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스펙스, 저도 계속 마음속으로는 응원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계속 애매한 그 느낌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에너젯 라인업이라든가 이번에 러쉬 라인업이 하이퍼러쉬는 뭐랄까 포지셔닝을 조금 슈퍼 트레이너나 이쪽으로 좀 잡았으면 좋았겠는데 레이싱화라고 막 어필을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좀 반발감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슈퍼 트레이너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괜찮게 사용을 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이퍼러쉬 말고 스피드러쉬 이런 트레이닝화도 있는데 나름 평이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이퍼러쉬 협찬 리뷰가 진행될 텐데, 이게 개량 모델, 개량 컬러, 뉴 컬러 이런 모델 좀 기존의 하이퍼러쉬와 조금 다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국산 브랜드의 그런 프라이드를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확정인데 오늘 마침 전달드린 컨텐츠죠. 동마의 디스턴스 챌린지. 저는 뭐 기록증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기록 제출용 뭐 그거를 만들 필요는 없는데, 단순 그런 단거리 측정을 저는 저 혼자밖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공인력 있는 곳에서 남들과 파이팅을 느끼면서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데,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하남이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 차로는 1시간입니다. 고민이 많아요. 가면은 뭐 못 갈 건 아니겠지만, 그런 뭐랄까 큰 컨텐츠에 있어서, 큰 어떻게 보면 제 하나의 테스트 중에 하나의 풀 컨디션이 아닐 확률이 너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일부터 이제 접수 시작이니까 한번 오늘 진득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지금 그 기록증에 대해서, 조별 그룹 편성에 대해서 이게 아무 생각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그럼 동마급의 메이저 대회에서 뒷조 출발은 디메리트가 너무나 커요. 병목 현상이 상상 이상이에요. 지역 대회도 사실 뒤에서 출발하는 많이 답답하시잖아요. 그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추월을 하고 싶어도 추월할 공간이 진짜 안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거를 제맛 때 겪어봤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첫 대회 10km 45분 언더 도전했다가 병목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이 조별 그룹 배정에 대해서 앞조를 배정 받는 건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기록증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증을 제대로 줄 수 있다는 이 대회에 메리트가 있는데,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혹여나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엔 없겠지만 내가 배정된 조보다 앞에서 출발하려고 막 벼르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 안 됩니다. 요즘 특히 그런 메이저 대회들의 그 경각심이 커졌어요. 올해 초에 그 좀 부정 좀 참가자들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그룹보다 먼저 출발한 분들에 대한 이슈 또한 있었어요. 그분들 웬만한 분들은 전부 다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뒤에서 출발하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B조 그룹 배정 받았는데 뭐 C조, D조에서 출발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B조에 배정 받았는데 A조에서 출발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노려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서울레이스, 이제 곧 동마에서의 행사 중에 큰 게 또 서울레이스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룹 배정이 없었거든요. 저도 참가를 했었다 보니까. 근데 올해 뭐 안전 이슈도 그렇고 이런저런 좀 고려가 됐는지 이번 주에 기록증 제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자로 전송이 된다고 하는데 그룹 배정을 이렇게 해서 시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안내에 문자 오거나 하면은 기록증 제출 잘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뭐 그 후에 18일에서 29일까지는 뭐 큰 지금 확정된 계획은 없고요. 이제 29일 가장 이번 달에 하이라이트죠. 유발 온유웨이 제 개인 기록 도전 대회로서 참가를 합니다. 10km 단일 대회잖아요. 드디어 이제 10km 40분 언더 공식 도전하는 대회로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사실 뭐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 스피드 훈련도 열심히 했고 마일리지도 많이 착착 쌓았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5km 18분 언더에 대해서 좀 되면 좋겠고, 그게 무사히 돼서 착착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제 3km 기록에 대한 V.DAT 지수 이런 거를 봤을 때 40분 언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 또 그 거리를 달리는 건 단순 그 데이터적인 부분과 또 다른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도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정되지 않은 행사들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은 저번 달에 원래 진행을 진짜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무산이 된 저희 채널 방구석 운동가 디어 채널의 합동런.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 요즘에 유입되신 분들께서는 못 보셨겠지만 저희 합동론은 이미 공식으로는 4차까지 진행됐고 아라뱃길 마라톤 대비로 2차가 더 진행됐었습니다. 해서 리커버리도 한번 했었고 꽤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제가 개인적인 스케줄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조금씩 추진하기 어려워졌던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있는 이유가 다 시청자분들 덕분이니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론 5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번 달에 좀 계획을 했었던 건데 그 야외 러닝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호 인터뷰를 좀 요즘 막 로드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좀 러닝식으로 해서 여러 주제를 좀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는 주제는 러닝화 디자인에 대한 기호에 대한 좀 인터뷰를 좀 기호도 조사 이런 거를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좀 제작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비정기 컨텐츠 러너를 담다도 이거는 제가 직접 다 섭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웬만하면은 좀 러닝 유튜버 분들 중에서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좀 제가 아싸라 섭외 사실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떠한 정기적인 좀 친분을 가지고 제가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어쨌건 좋은 분 한번 모시도록 채널을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마지막 그 페이스메이커 컨텐츠의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한신 전 선수님 제가 번호를 받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훈련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10km 기록이 32분인가 되시는 정도로 굉장히 멋진 기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원래 5,000미, 만미 그러니까 5km, 10km가 주종목이셨다고 하시는데 메달도 많이 따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에게 제가 다 아시겠지만 러닝을 어떠한 전문적으로 배운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티끌만큼도 누구에게 배운 게 그러니까 직접 대면을 해서 러닝 뭐 유튜브나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배운 건 많은데 누군가에게 직접 교습을 받아본 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수분께 티칭을 받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번 연락을 드려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이번 달 지금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대가 되시는 컨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지금 말씀드린 컨텐츠 최대한 다 양질의 컨텐츠로 좋은 퀄리티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채널이 완전 저 단독으로 운영이 되고 채널 뭐 단톡방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도 다 진짜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요즘은 그 단톡방에서 정보를 서로 이제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건 혼자 하는 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살짝 뭐 안 힘들다면 당연히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게 제 삶의 어떻게 목표이자 이유고 즐겁습니다. 저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양질의 컨텐츠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컨텐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